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2018년 1월 11일. 상현 씨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절 네. 뭘로 보시고 오. 제가 올해 1월 11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깜빡? 4년 전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날이었나요? 저는 이 날이요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고요. TV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마음을 좀 졸이면서도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오. 네, 바로 2018년 1월 11일 밤 11시 채널 11번 MBC였죠. 시시콜콜 택시가 역사적인 첫방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우리 택시의 첫 시동을 건 날이 맞아요. 그날인 거잖아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또 제가 한 2년 가까이 함께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면서 막 그러네요. 그동안 안방 마님으로서 아, 네. 굉장히 열심히 예, 네. 택시와 함께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택시가 187회째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0번하고도 87번 동안 우리 택시가 우리 지역 곳곳을 누볐고요. 네. 또 100번하고도 87번 이상의 사람들, 사건들, 문제들, 이슈들을 현장에서 만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시콜콜 택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종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 시동을 꺼진다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들고요. 이때까지 저희가 만나왔던 수많은 분들과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약간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사사사사삭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고마웠던 얘기들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얘기들 네. 때로는 아프고 슬펐던 이야기들이 택시 안에 고스란히 녹아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는요 4년 2개월 이 대장정의 여정을 한번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시시콜콜 택시가 주목했던 주제 5가지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과 함께 우리 지역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경주에는 월성 원전이 있고요. 영덕에는 천지 원전 그리고 울진에는 한울 원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경주 맥스터 논란까지 네. 그러고 보면 원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택시는 어김없이 달렸던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원전 이슈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원전 이슈가 바로 사업 백지화로 논란이 됐었던 영덕의 천지원전. 네. 맞다. 그리고 사업 재개냐 중단이냐로 의견이 팽팽했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원전까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시죠. (2011년 3월 11일) 일본 열도를 뒤흔든 동일본 대지진. 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4기가 폭발하고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원전은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영덕에 세워질 뻔했던 천지 원전을 아시나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나온 건 10여 년 전. 하지만 정부의 원전 정책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 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영덕군에 전달된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철의 예고. 천지원전 백지화의 후폭풍으로 영덕의 동요가 심상치 않습니다. 영덕 구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천지원전 예정구역에 속한 노물리로 달려갑니다. 소박한 주민들이 정답게 살아가던 영덕읍 노물리. 하지만 천지원전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데요. 그 오래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천지원전 예정 구역내에 있는 노물리에 찾아왔습니다. 야.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네. 이야기를 저희가 꼭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지요. 먼저 위원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노물리 천지원전 대책위원장입니다. 예정구역으로 선포되고부터 한수원하고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지원전 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네. 뭐 10여 년 가까이 이 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마을 분들의 의견도 모으고 또 협상도 하고 조율도 하는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 아닐까, 위원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사실 노물리에 직접 와보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멋졌네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좋다. 이게 사실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이 아름다운 바다와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원전이 들어올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을 분들의 좀 반응이 어땠나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의 정책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원자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안반도 든든하고 대한민국에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정부를 위해서 우리 마을이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 쪽의 그 설득에 의해서 찬성하게 됐던 겁니다. 더불어서 영덕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꺼이 이제 삶의 맞아요. 터전들을 내놓자라고 마음들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0년 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0년, 11년이 지난 지금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 어수선할 것 같거든요. 요즘 분위기 어때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 예.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설득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고 예, 찬성을 하고 12년 9월 달에 예정부지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 동안에도 계속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알력이 생겼죠. 네. 공사 중단 상태로 있던 울진의 신한울 원전 3, 4호기. 최근 산자부가 이들 원전의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년 연장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덕을 지나서 울진까지 아마 시시콜콜 택시가 하루에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날이 이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원전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보면 1년 만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탈원전 기조였던 지난 정권과는 달리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다시금 원전이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현장을 방문해서 집권 즉시 원전 재개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처 지역민들의 이제 또 희망이 부풀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울진 산불 사태로 인해서 한울 원전에 위협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굳이 우리 지역에 원전이 또 들어서야 하나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을 저희가 여러 번 다루면서 공부도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현장에도 가봤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원전을 짓느냐 마느냐 이 결과론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투명한가 또 안전한가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깊이 담겨 있는가 이 과정이 더 중요시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원전만큼이나 또 택시에서 열심히 다뤘던 주제가 있죠. 바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바랐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포항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은 사실 산업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많은 산업 역군들이 우리 지역을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산업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시시콜콜 택시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기 위해 첨예한 논란을 따져보기 위해 달려간 곳은 포항 한동대인데요. 빗속에서 시위 중인 청소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 대신 피켓을 들고
이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영 CMS라는 업체에 고용이 되어서 한동대학교 내부의 청소 업무를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제기된 건가요?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생활관 거주 학생들에게 비용을 돌려줘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4명에 대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니까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은 해고로 규정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더라고요. 현수막 한 장으로 해고 통지를 했다라는 입장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열흘 정도 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뒀고 이제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근로기준법 27조에 보시면 해고 등에 관해서 서류로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곳곳에서 마주한 현수막. 청소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월과 5월 그리고 6월에 계약 종료 사실을 용역업체에 공문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위탁업체에다가 맡겨놨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우리 노동자분들을 관리하고 또 보수를 지급하면, 학교에서 위탁업체에 일정 시간 전에 계약 만료에 대한 통지를 했으면 학교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용역업체들이 바뀌어오는 가운데에 우리 조합원들 경우에는 작게는 15년 정도, 또 그리고 길게는 한동대학교가 처음 설립되어서 개교를 하던 1995년부터 일해왔던 분도 계세요. 이렇게 수십 년 한동대학교에서 일해왔지만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서 그 업체랑 계약이 끝나면 고용도 상실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비정규직 간접 고용의 문제였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동대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머니? 어쨌든 저희 직장입니다. 보통 여기 우리 저기 미화 노동자들이 최소 8년에서 전부 25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이고요. 또 저희들이 이거 일을 하면서 사실 청소를 하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참 아침에 이래 외부 청소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인사를 깨끗이 어머니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상현 씨, 네. 이날 기억나요? 한동대 앞에서 그 천막 농성장 한여름 떼약볕이 막 쏟아질 때 저는 정말 더웠고 한편으로는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날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천막 농성 122일 만에 해고됐던 청소 노동자 33명이 모두 전원 복직하는 곳으로 학교 측과 합의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저 그런 거 소식 들을 때마다 막 너무 뿌듯했거든요. 가장 기분 좋은 뉴스죠. 그래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산적된 숙제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의 소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쌓여있는 많은 노동자분들의 문제들이 좋은 뉴스로 빨리빨리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시시콜콜 택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줄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이번 주제는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요? 네. 뭐 공기? 뭐 관련 있어요? 뭐예요? 네, 이렇게 뭐 우리 공기, 뭐 하늘, 그리고 강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완전 어두운 속인데? 와, 아니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도심 중간에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다 뚫리고 이제 쫙 예. 보이는. 모든 것을 네. 이거를 다 철거를 합니다. 아. 포항에는 4개 하천이 있습니다. 네. 가장 남쪽에 있는 양락천과 네. 칠성천과 음. 학산천과 도천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양락천은 상대동부터 시작하여 죽도 파소를 거쳐가 네. 고속버스 터미널 옆을 지나 동빈내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칠성천은 네. 포항 어려운 계곡에 붙어야 남긴 네네. 사거리로 인하여 죽도시장 옆에 연결하여 동빈내양까지가 연결되고요. 바다와 학산천이 만나는 동빈내항에서 물길을 거슬러 도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빨리 올라갑시다. 아니 갈 길이 멉니다. 아니 과제 저도 빨리 가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힘드네요.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어머야. 아니 근데 과장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우리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아, 정글 타면은 여기 좌측에 앉아 좀 쉬다 올라갑시다. 여기 빛이 있네. 여기 맨홀입니다. 그럼 여기로 올라가면 안 돼요? 밑에 여기- 거기나 올라가면 안 돼? 편하네. 여기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위에 예. 차 다니는 거예요? 예, 도로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저기 잠깐 앉아도 되나요? 예, 앉으십시오. 아이고. 900m 제가 가자고 말씀드린 건 엄청난 객기였네요, 객기. 그러면은 이제 이 복해하천이 다 복구가 되면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다 뚫리고 이제 쫙 예, 보이는. 모든 것을 네. 이거를 다 철거를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좀 냄새가 나고 조금 막 벌레가 많이 꼬이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여기는 우리가 2006년도부터 생활 오수하고 네. 빗물을 분리하는 오수 분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가 현재 포항 시내 95% 분리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 4개 하천의 수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이제 깨끗하다는 건 여러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고기 여기 있습니다. 고기 여기 고기. 어디? 여기 고기 여기 고기 있습니다. 여기 고기 여기 있습니다. 고기야! 고기 여기. 고기야! 찾아가세요. 고기. 그래서 다른 어떤 시, 샌안토니오나 이렇게 먼저 하천을 복원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건축물,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천과 잘 결합되도록 미리 이제 손을 보면서 하천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번 가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천 복원에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다스리는 것들은 좀 이후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하천과 잘 맞지 않는 뭐 경관 요소라든가 시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연성을 살리는 어떤 도시 환경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시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 상인들, 건축주 이런 분들도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정도 맺고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또 자주 지나다녔던 아스팔트 밑으로 이렇게 소하천이 흐르고 있을 줄이야. 저를 비롯해서 아마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는 직접 아스팔트 밑으로 내려와서 학산천 탐방을 또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아직 사실 그때 그 어두운 콘크리트 바닥 밑에 물고기가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다가 물고기를 만나니까 너무 막 반갑고 너무 좋았거든요. 물고기야, 잘 있지? 건강하니? 네, 이 학산천 복원 사업은요, 2023년 내년 말이죠.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내년 말이면은요, 우리 지역에 멋진 생태 하천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요. 생기면 꼭 저희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그래요. 그때 되면 우리 물고기 친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가족들도 많겠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기 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시시콜콜 택시가 주목한 4번째 주제. 조금은 불편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 바로 장애인 복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웃이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시민들인데 그 사각지대 안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다시 거리로 나온 장애인들. 이들은 왜 힘든 집회를 해야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시간. 매일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는 밤.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마주한 적이 있을까요? 이런 위험을 막고자 시작한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포항시의 적지 않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시콜콜 택시가 달려가 봅니다. 심야 시간에 그 서비스를 못 받는 공백 시간이 생깁니다. 위험성이 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돌봄으로라도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작년에 포항시에 요구를 했었고 현재까지는 10분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래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더 긴급성이나 또는 적합성에 맞는 기준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협의를 마쳤을 때 활동 지원 24시간 13명을 지원하겠다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라는 이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했고 의지가 있으면 방법을 찾고 의지가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라는 문구를 봤어요. 포항시와 우리 시민들이 의지를 갖고 절대 외면하지 말고 함께 사는 방법을 머리 맞대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돌봐주거나 곁을 지켜줄 사람도 전혀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저녁, 내일 밤, 매일 새벽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마주치게 되면 어떨까라는 이 끔찍한 상상, 이 끔찍한 생활과 행동들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봤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활동 지원이 꼭 필요했던 중증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저도 가슴에 되게 먹먹하게 남아있는데요. 사실은 이때까지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생각, 이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었죠. 장애인 24시간 활동 서비스. 사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직도 산적해 있는 숙제가 너무나도 많고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많은 노력,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주제입니다. 사실 수많은 문제와 그리고 모순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밝음을 주시는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무한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저는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입을 닫는다는 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입도 같이 닫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부모님과도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업까지 같이 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내 입으로 말하긴 정말 미안한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표정 자체가 없어요. 아예 싫은 표정조차도 없어요. 그냥 관심이 없군요. 그냥 거의 무 표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까이 가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내는 순간에 애들이 몸을 움츠려 버려요. 튕겨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엄청난 인력이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밥만 해주는 선생님이 18분이나 있어요. 쑥스러워서 밥을 잘 여기 와서 들어와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여러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편안하게 엄마 밥 집에서 엄마 밥 먹듯이 와서 먹게 될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한 몇 년 동안 자유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3, 4개월 안에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떠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 아이를 만날 때마다 그 순간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제일 좀 따뜻한 사랑을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베풀 수 있는 것이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은 정말 내가 나이 65이 될 때까지 생각한 건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희망이 있어요. 누가 당신 보고 당신이 희망이 없다고 그러든가 쓸모없다고 그러는 거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희망이 있고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는 잘못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은 별게 아닙니다. 나오세요. 여기 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세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이 사회 전체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되고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난 당신의 덕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우울한 청소년 나오세요. 당신하고 내하고 재미있는 세상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 이 방송 이후에 제 마음속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요. 포기해도 되는 아이는 없다. 네. 이 문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 자유학교의 대학생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명예 교장 선생님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그러고 보면 희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 희망이 달성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지역에도 희망을 노래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와 함께 4년 2개월간 열심히 달려왔던 시시콜콜 택시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이제 2년여 정도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가슴 깊게 공감하면서 그리고 누구보다 깊게 관찰해봤던 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도 좀 들고요. 택시는 끝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이 알게 돼서 많이 배우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몰랐어서 너무 무관심했어서 미안했고 죄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희망을 얘기했지만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거는 네. 우리가 조금 무관심하고 우리가 조금은 몰랐던 이야기들 그 속에서는요. 그 일들을 열심히 또 관심 있게 지켜주고 있는 놀랍도록 고마운 존재들이 우리 지역에 많다라는 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년 2개월 동안 꾸준하게 택시를 사랑해줬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시콜콜 택시는 여기서 주행을 멈추지만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시콜콜 택시가 멈췄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생생한 모습들,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입니다. 금방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목요일에는 채널 11번 저희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대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년 2개월 동안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택시로 멈추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더 희망찰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